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외동포 초청 행사에서 재외동포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연방 하원 예비선거가 기존 선거구 지도를 유지하면서 일정이 8월로 연기된 가운데 공화당 측은 항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주 자체에서 통합된 건강보험 프로그램 신설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퀸즈 암머스트에 소재한 고등학교 앞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재외선거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 경축 재외동포 초청 행사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상생 발전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입 10년이 지난 재외선거 제도를 운영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며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인재 발굴, 교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과 대한민국은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살아가는 동포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 존경을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날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재외동포 1,100여 명과 국내 인사 1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에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하원이 뉴욕주의 연방하원 예비선거 일정을 예정보다 2달이 미뤄진 8월로 연기하도록 승인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측은 판결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 게리 샤프 판사는 앞서 민주당이 부재자 선거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들면서 새로 선거구 재조정안을 그릴 것을 명령한 주 법원의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위헌적으로 그려진 선거구 재조정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연방하원 예비선거 일정을 기존 6월 28일에서 8월 23일로 연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튜번 카운티 주 법원은 주 하원 선거구 지도를 새로 그리도록 요청하는 공화당의 소송과 관련해 오는 6월 28일 예비선거 전까지 새로운 지도를 그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존 지도를 유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판결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주가 주지사 예비선거를 포함한 이번 정당별 예비선거를 모두 연기하고 8월 23일에 한 번 치를지 일정 연기 명령을 받지 않은 선거들은 그대로 6월 28일에 치를지의 여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선거를 둘로 나누어 실시할 경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모든 예비선거를 8월로 연기해 한 번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에 주지사가 서명을 해야 합니다.
오는 20일까지 연방하원 주 상원 선거구를 새로 그리도록 지명된 조나단 세르바스 특별 전문가는 오는 16일 새 지도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선거부터 적용되는 선거구 재조정안은 당초 지난 2월 주의회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승인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번 재조정안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 일부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변경한 게리맨더링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의회에서 모든 주민들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한국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건강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전사인 기자입니다. 뉴욕주 의회 하원 규정위원회는 싱글 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뉴욕 헬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주 하원 세입위원회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리처드 고트프리드 주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차일드 헬스 플러스 등으로 나누어 있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건강보험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제한 없이 의사 선택도 자유롭게 됩니다. 재원은 뉴욕 헬스 신탁기금을 신설해 마련합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로버트 잭슨 주 상원의원은 뉴욕 헬스 법안이 행정 및 처방약 비용을 줄여 약 114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할 만큼의 세수가 없고 결국은 뉴요커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에서는 서류 미비자 가정 어린이도 주정부 저소득층 건강보험 패밀리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3월 발표한 주 예산안에서 서류 미비자 가정 어린이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 1,1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약 8만 7천 명에 달하는 무보험 어린이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커버올 키즈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러커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주 무보험 어린이 중 약 3분의 1은 서류 미비 가정 어린이로 추정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뉴욕 퀸즈 어머스 지역에서 한 NYPD 경찰관의 아들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서 동급생이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격을 저지른 15세 남학생은 살인 미수를 포함한 5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경 뉴욕 퀸즈 엘름머스트 지역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는 한 남학생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총격을 당한 피해자는 마스패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남학생으로 NYPD 경찰관의 아들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는 15세 남학생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총격 피해를 입은 남학생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이 나오는 점으로 보아 경찰은 해당 학생이 의도된 표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왼쪽 팔에 총격 부상을 입은 피해 학생은 엘름머스트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 있던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곧바로 스쿠터를 타고 도주했으나 이날 저녁 체포됐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15세 소년은 살인미수, 폭행, 무기 소지, 위협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다행히 피해 학생의 건강은 현재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직후 뉴욕 경찰과 학교 안전요원 그리고 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학교를 완전히 봉쇄했다가 이날 오후 3시가 돼서야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건이 발생한 마스패스 고등학교 근처 그랜드 애비뉴와 74번가 일대는 수사로 인한 도로 폐쇄와 교통 지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는 학교 근처에서 일어나는 총기 폭력 사고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매 기록이나 타주 유입 유무가 불분명한 유령총 급증에 대한 문제, 또 통상 총기 범죄 사건은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에 더 증가하기 때문에 뉴욕시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 있는 홀리네임 병원이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여성들을 위한 유방암 검사를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은 한국부를 통해 한인들이 언어 장벽과 각종 의료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한국부는 유방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병이라며 홀리네임 병원 한국부에서는 보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의사 검진과 유방암 검사 약속을 도와드리고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보험 가입과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 한국부는 한인들이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조정, 교통편 제공, 통역 서비스, 전문의 소개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경찰서 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션리 경감에서 앤소니 에스피노 경감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크리스정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은 경찰서 책임관 직책에 경감 2명을 교대로 임명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시장은 에스피노 경감의 책임관 임기에 대해서는 타운 의회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타운 정부에 따르면 에스피노 경감은 지난 수개월 동안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책임관으로 임명되면서 10일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2019년부터 정식 경찰서장 임명 없이 책임관이 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스피노 경감은 지난 2월 션리 경감과 타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자동차가 연료 누출로 인한 엔진 화재 가능성이 발견된 소나타 차량 21만 5천 대를 리콜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과 2014년 판매된 현대차 중형 세단 소나타로 이들 차량 중 상당수는 2020년에 같은 문제로 리콜됐습니다. 현대차는 미 안전당국에 의해 게시된 문서에서 엔진 쪽 연료 공급 호스 결함에 따른 오일 누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문서에서 미국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138건의 보고를 받았지만 차량 추락이나 화재 또는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7월 5일부터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현대차는 밝혔습니다. 지난달 식료품 가격은 전월보다 0.9%,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각각 급등해 전체 상승률을 상회시켰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이 치솟은 품목은 계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2개짜리 계란 한 판의 평균 가격은 3월보다 23% 폭등한 $2.5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 노동통계국이 물가 변동을 추적 집계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을 통틀어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전역을 휩쓴 조류 인플루엔자로 미국의 암탉 중 거의 10%가 폐사한 것이 계란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른 계란값 폭등은 이미 들썩거리는 미국의 밥상 물가에 더 큰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